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활치료의 모든 것 튼튼한방병원 한수지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색전술을 진행 중이시거나 앞두고 계신 간암 환자, 보호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간암은 조기에 진단되면 수술이나 간이식 등을 통해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진단 시에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의 비중이 높고 진행된 간세포암에서 가장 흔하게 선택되는 치료법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입니다. 색전술의 경우 보통 당일 입원이나 1박 2일 입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자체는 부담이 없지만 이후 색전술 후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증상은 수일 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의 간 기능에 따라 그리고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증상들에 대해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혹시나 해당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않고 빠르게 병원을 찾으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색전술은 얼마나 자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정상 간 조직이 주로 간 문맥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반면 간암 조직은 간 동맥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는 특성을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주로 대퇴나 간혹 팔의 동맥으로 카테터를 삽입해 간 동맥까지 카테터를 주입하여 위치시키게 되고 종양으로 가는 혈관에 항암제를 직접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와 함께 색전 물질을 주입해 종양으로 가는 혈류 공급을 차단해서 괴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색전술 치료로 완치가 되는 치료법은 아니며 주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종양 크기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색전술로 종양 크기가 줄어들면 일부에서는 수술 등 완치를 위한 다른 접근이 시도될 수도 있게 됩니다. 간 기능과 종양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데 시술 사이 간격은 보통 3개월 전후가 많고 치료 횟수는 대개 2에서 4회, 많게는 6회 이상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색전술의 횟수는 간암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치료 후 간 기능의 변화나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서도 조절됩니다. 한두 번의 테이스로도 종양의 크기가 줄거나 괴사하면 추가 시술 없이 경과 관찰할 수 있으나 간 동맥에서 종양으로 가는 혈관이 남아있거나 종양이 다시 자라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면 테이스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간암은 혈관이 발달하는 특성이 있어 재발이 종종 관찰됩니다. 다만 색전술을 반복할수록 간 기능 악화, 부작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4회 시술에도 종양이 계속 진행성으로 자라는 경우, 간 경변의 심화, 황달, 복수 등의 간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 부작용이 심한 경우 등에서도 테이스 치료를 중단,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제 등으로의 치료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색전술 후 증후군은 위험한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색전술 후에는 카테터 삽입 부위 지혈과 함께 하루 이틀 정도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초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후 정도 기간까지 색전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들을 관찰 조심해야 합니다. 색전술 후에 약 60에서 80%의 환자가 색전술 후 증후군 증상들을 경험한다고 하며 이는 암세포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종양이 괴사하는 과정 중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주로 발열, 복통, 피로감, 구역감,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해당되며 보통 시술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가장 심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1주에서 2주 이내로 호전됩니다. 발열은 시술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가장 흔하며 38도 전후의 열이 지속되다가 보통은 3일에서 5일 이내에 호전되며 이 기간 동안 증상 관리를 위해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이 있을 때는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해야 하며 너무 꽁꽁 싸매지 않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 조직이 괴사하면서 간이 위치하고 있는 우상부에 둔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시간 경과에 따라 수일 내 점차 호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통증 관리를 위해 진통제 복용도 가능한데 진통제를 복용해도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색전술 후 간 기능이 영향을 받으면 몸이 무겁고
극심한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고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면 황달, 심한 경우 복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 예방을 위해서는 저염식 섭취로 염분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 가벼운 활동량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단백 식이가 회복에 도움이 되나 혹 간 기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과다한 단백질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담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또 간 손상 시에는 위장관 기능도 함께 영향을 받는데 구역 구토와 함께 식욕 부진이 흔하며 심한 경우 구토로 탈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물을 자주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가볍게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색전술 후 증후군을 특히 주의해야 할 고위험군이나 심각한 증상을 감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색전술 후 증후군은 일부 환자들에게서 특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경변 등 간 기능 저하가 심한 사람, 그리고 종양이 크거나 여러 개인 환자에서 색전술 후 증후군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3회 이상 테이스를 반복적으로 받은 환자나 노인, 당뇨 등 기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체 없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1주 이상 지속되는 고열이나 복통, 특히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복통은 심각한 합병증일 수 있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드물지만 간 조직 괴사 후 감염 발생으로 간 농양, 폐혈증 등 감염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0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심한 복통과 지속적인 구토가 나타날 수 있어 고열과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즉시 응급실 등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 5회 이상 지속적인 구토가 있으면서 어지러움, 소변 감소 등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황달이 심해지는 경우도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혹 의식이 혼미해지는 경우나 복수가 차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병원을 찾아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색전술 후 증후군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색전술 후 증후군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시술 후 안정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라 호전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증상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색전술 후 증후군이라도 고위험군에서는 심하게 나타나 응급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의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금주, 금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노인, 기저질환자 등 컨디션, 면역력 저하 시 색전술 후 증후군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활동량 유지와 수면 등 생활 습관 관리가 추천됩니다. 혹 자가 관리로는 컨디션 개선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치료를 간 기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간암 색전술 후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응급 상황의 예방과 꾸준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꿀팁이었길 바라며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